어렸을 적 단지 내에 이쁨 받던 고양이가 정말 끔찍하게 죽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십동에 사는 고양이를 싫어하는 아저씨가 죽인 건데, 이뻐해주는 척 하다가 돌멩이로 고양이 머리를 기절시킨 다음에 발로 완전히 짓이겨 놓았던 거예요. 그 뒤 1년 정도 후에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에 막 119 경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십동의 고양이를 죽였던 아저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트럭 바퀴에 몸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짓이겨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음적인 동물이라고 해서 자신이 당한 대로 복수를 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진짜 그 아저씨가 고양이를 짓이겨 죽인 것처럼 고양이가 똑같이 복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 때 단칸방으로 이사온 첫날 밤이었어요. 악몽을 꿨는데 누가 문을 열어달래서 열어줬더니 진짜 혐오스럽게 생긴 여자가 다짜고짜 내가 없는 2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 하니까 집 안까지 들어와서 남편한테도 내가 없는 2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사와서 행복하게 좀 지내나 했더니 제가 좀 한 성깔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 뭐냐나 너한테 없는 2개 혓바닥도 뽑아줄까? 2번 뒤지기 싫으면 꺼져 막막막 뭐라 하니까 이 여자가 흐느적거리면서 서럽게 우는데 보려고 눈을 뜨자마자 눈알이 보여야 하는데 눈알이 없고 곪은 내장 같은 피가 후두두두둑 흘리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달라고 했던 2개가 2눈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횡단보도는 자주 지나가는 횡단보도니까 그날도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옆에 살짝 눈을 돌렸을 때 다른 누군가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에 저는 신호가 바뀌었구나 하고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따라서 건너려는 순간 제 바로 앞을 차가 경적도 안 울리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얼음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숨을 잠시 고르고 주변을 보는데 신호는 전혀 바뀌지 않았었고 먼저 건너간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정체에 모를 뭔가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다면은 진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친구가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카메라로 화장을 확인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옆 칸에서 누가 휴지가 없다고 좀 달라면서 아래 틈으로 손이 쑥 나오더래요. 좀 이상했는데 알겠다며 휴지를 주려다가 실수로 친구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고함을 지르면서 화장실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떨어진 휴대폰 카메라에 반대편 사람이 무섭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게 비쳤던 거죠. 2014년도에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을 때 그곳에 외곽도로라는 유난히 고개가 많은 도로가 있었어요. 그쪽에 일 때문에 새벽 2시 정도 집에 돌아갈 때 이제 첫 번째 고개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고개에서 룸미러를 봤을 때 뒷좌석에 웬 여자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걸 처음 본 날이었죠. 그런데 순간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경직되는데 자꾸 룸미러 쪽은 보게 되면서 그 와중에도 운전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다가 두 번째 고개에 넘어갈 때쯤에 몸에 경직이 풀리기 시작하고 정신이 조금씩 돌아와서 차를 멈추고 확인하는데 뒤에 귀신은 없어졌고 주변을 보다가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낮은 언덕에 무덤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었는데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 무덤은 아까 그 귀신의 무덤이었고 그 귀신이 두 번째 고개에서 배회라도 하고 있었는지 때마침 지나가는 제 차에 무임승차해서 자신의 무덤까지만 동행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적 한적한 시골로 이사한 날 밤 집에 가던 길에 강에서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셨대요. 위험하게 뭐하냐 하고 물었고 아이는 뭘 좀 찾는데 도와주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강에 발을 내딛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거기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죠?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아차 싶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 강은 수심이 깊은 강이고 사고도 많으니 조심하라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 그때 떠오르더래요. 물론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고요. 물귀신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홀리는 건가 봐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흔하다 생각하고 넘기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해요. 마치 트라우마가 평생 저를 쫓아다닐 것 같은 거죠. 저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러 다니는데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묵직한 기분이 들어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안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지만 조금씩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괜찮겠죠? 만취한 선배가 집에 가는 길에 소변이 급해서 보이는 전봇대에 볼일을 보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었대요. 선배 주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뭘 쳐다보냐며 그 사람한테 주먹질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폭력을 휘둘렀던 일이 생각이 나서 혹시 내가 또 사고를 친 게 아닐까 해가지고 그 전봇대에 갔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더래요. 너무 불길한 기분에 다가가서 자세히 보는데 마을에 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전봇대에 목을 매 죽어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자면 선배는 목을 매 죽어있던 그 여성분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시체를 때렸던 거죠.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여자아이가 딸한테 자기 집까지만 데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는데 아이가 언니는 어디 살아부터 언니 같은 친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언니가 너무 좋다고 하더래요. 근데 저 길목쯤에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서 있는데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뭔가 이상했는데 아이가 우리 집에서 놀고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라고 언니 빨리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딸의 팔을 꽉 잡는데 그 팔의 악력이 아이의 힘이 아닐 만큼 너무 세게 잡아 끌어가지고 딸이 소리를 질렀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가면서 갑자기 딸한테 손가락 욕을 날리더니 한마디를 하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래요. 씨발년 존나 튕기네. 목소리가 성인 남자 목소리였고 자세히 보니까 그 아줌마도 남자였던 거죠. 예전에는 책상을 살 돈이 없어서 전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책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날 꿈을 꾸는데 책상에 어떤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뭐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여주는데 눈하고 입은 실로 꿰매놓은 듯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이 쓴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누군가의 살점 같은 곳에 도와줘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꿈에 놀라다기보다는 뭔가 애처로웠고 무서운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책상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서리 틈에 아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증명사진 같기도 하고 보니까 그때 꿈에 나타났었던 아이와 너무 흡사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방법은 없었고 내심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해서 죽었나? 그래서 꿈에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었죠.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고 이곳에는 사건 같은 것도 없었기에 그냥 미스터리로만 남아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소공실 이야기에 채택되신 분께는 2만원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